비트코인의 하방 빔이 나온 이후에 이더리움 장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죠. 반갑습니다. 솔트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8일 오전 4시 30분이네요.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로 이전 관점 복귀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벳 패턴의 PRG 구역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락 반전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파동으로 보면 이 5파 속에 작은 5파동이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파동을 향한 하락이 나오면 마지막 5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동상으로만 봤을 때는 1, 2, 3 그리고 4파, 5파로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1, 2, 3 그리고 깊게 눌린다면 5파 절단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그림에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눌리게 된다면 올라갔을 때 절단이 나오든 고점은 넘기든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겠죠. 일단 이전 관점은 짧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이더리움발 대불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플러스 5%, 플러스 10%를 보는 게 아니라 최소 30% 이상을 보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점 알아주시고요. 이 짧은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닌 1개월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전략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1월 5일에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더리움도 키 맞추기를 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었고요. 이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이더리움이 단독으로 15%가 오르면서 비트코인과 키 맞추기를 한 적이 있었죠. 현 구간을 보면 장기 프레임 상에서 이더리움의 키 맞추기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184%가 올랐죠. 반대로 이더리움은 저점부터 고점까지 118%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비트와 이더와 상승분의 차이가 여전히 크게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키 맞추기가 나와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다음 내용을 보면, 비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힘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이더리움의 상승장이 진행되는 동안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계속해서 힘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비트 상승분을 이더리움이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 1년 동안. 그래서 당연히 비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는 단순 키 맞추기를 넘어서 어쩌면 더 큰 목표를 볼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 근거를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비트코인의 상승장의 끝에서는 비트코인의 주도장이 모두 끝이 나면 이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넘어가서 이더리움의 불장이 시작됐습니다. 예시를 볼게요. 위는 비트코인, 아래는 이더리움입니다. 이 같은 기간을 표시한 거고요. 비트코인의 상승이 모두 끝이 났죠. 그리고 이 기간부터는 비트코인의 힘이 떨어지면서 이더리움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옆으로 미는 동안 이더리움의 상승장이 시작되었고요. 이게 바로 이더리움의 대불장이라는 거죠. 다음 예시를 보면 이 비트코인의 상승장의 끝에서 비트코인의 힘이 빠지면서 이더리움의 대불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가 오르는 동안 이더리움은 16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제가 보여드린 예시 모두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모두 끝이 나고 하락장이 시작될 무렵에 큰 하락이 나오기 전 이더리움의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 보면 비트코인발 대상승이 시작됐고, 파동으로 보나 패턴으로 보나 곧 끝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이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더리움발 불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더리움 사토시와 도미넌스 차트를 볼 건데요. 이 이더리움 사토시와 도미넌스 차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11월 5일 영상을 가시면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현 구간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는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더리움 도미넌스 또한 지지를 계속해서 받았던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 기준에서 크게 올랐던 구간들을 보게 되면, 먼저 2017년 12월 장을 볼게요. 이 부분이 2017년이고요. 비트코인의 힘이 빠지면서 이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크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더리움발 불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위치는 2021년이고요. 이런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비트에서 이더리움으로 주도가 바뀌었어요. 예시를 볼게요.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모두 끝이 나고 비트코인 주도에서 이더리움 주도로 바뀌죠.
이더리움 사토시가 지지를 받고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더리움발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보면 이더리움 사토시가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이더리움은 129%, 비트코인은 42%란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이 구간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큰 힘을 발휘하면서 주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토시 차트에서도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도미넌스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토시 차트가 이 하락 쐐기를 뚫고 올라가서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이더리움 도미넌스까지 다 빨아들이면서 이더리움 주도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다음 근거로 이런 벳 패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B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상승 파동을 쭉 만들어냈고요. 이번에 이더리움도 이 B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구간을 넘겨주면서 이 반전 구역까지 상승폭이 열려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더리움의 상승폭은 위로 더 높게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지금 바로 이더리움 주도 상승장을 준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 주도 상승이 끝났으니까 이대로 이더리움발 상승을 주면서 알트 고점에 몰린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면서 알트장을 준다? 이 부분은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비트 주도장에서 이더 주도장으로 주도하는 주체가 바뀌었던 시기를 보게 되면 모두 비트코인의 하방이 한 차례 크게 나온 뒤에 비트에서 이더로 주도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비트코인의 하방 빔이 나온 이후에 이더리움 주도장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구간에서도 비트코인의 하방 빔이 나온 이후에 이더리움 장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하방 빔 최소 10%가 넘는 빔이 나온 이후에 비트에서 이더로 주도가 전도될 거다. 파동상으로 봤을 때 1, 2, 3, 4, 5파동으로 한 번 더 올리고 떨어지든, 혹은 4파가 여기서 끝나고 1, 2, 3, 4, 5로 올리고 끝나든, 여기서 그냥 쏟아버리든, 최소 이 횡보를 했던 이 매물대까지는 하방이 한 차례 나온 이후에야 비트에서 이더로 완전한 주도장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의 움직임을 먼저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파동상으로나 패턴상으로나 하방 빔이 한 차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요. 이런 빔이 나오게 되면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